정말 인니처럼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는 모든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도 이전 사업도 입금 안 해주면 삽질도, 거부했으면 똑같이 공사를 일부러 지연해서 50년 후에나 첫 삽질하고 직구 미루는 게 현명할 듯. 한국 무기의 수요가 높아져서 인니 같은 얌체 국가들은 거래도 하기 힘들어지게 됐으면 좋겠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독일과 잠수함 계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복수의 군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부터 독일 티센크루프 등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움직인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세척의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잠수함 계약금을 보내지 않아서 대우조선해양 측은 속이 타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독일과 계약을 추진하며 크게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최근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전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문제는 한국과 많은 일을 벌여놓고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큰 금액이 걸린 것은 KF-21인데 현재까지 1조 7천억 중 8천억 정도만 낸 상태이며 분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한국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은 인도네시아 연구원에 관련한 체류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머무르면서 어떠한 기술을 빼갈지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도체나 많은 분야에서 최근 쉽게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의 핵심 연구소에 들어와 있기에 어느 정도는 노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핵심 기술이 신압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의 F-15와 장비 등을 약 16조 6천억 원을 신청했으며 미국은 이 장비 판매를 승인했고 인도네시아에서 F-15I&D로 개조해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는 고작 2천억 원 납부 후에 무려 6년을 끌어오며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17조 원가량 되는 계약을 단번에 성사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였다면서 돈이 없다는 어필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원대국이고 국방비는 국가예산중학교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분담금 납부도 그리 부담이 어렵지 않을 액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그것도 어렵다고 하여 파묘로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미루고 있으며 결국에는 미국 F-15나 프랑스 라팔에 비해서 한국 기체를 못 믿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각오도 되어 있는 것이고 액수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KF-21은 현재 개발 순항 중이며 수년 내에 시험 비행을 거의 마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신뢰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사업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그대로 흡수하기를 원하며 지난 7월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수십 명을 정부 세종청사 등에 파견해 수도 이전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코위 대통령 방문 시 송도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한 포스코 건설을 비롯한 현대차 등 많은 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신도시에 참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가 점점 지반이 침하하며 가라앉아 한국의 방파제 기술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파제를 다수 건설했었고 경험이 누적되어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고 한국은 반도 국가라 그런 면에서 본받을 게 많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LG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니켈 광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전기차 분야 배터리 수출의 선두가 되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인도네시아 독일 잠수함 계약 추진은 한국으로서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KF-21 같은 경우 아직 완성체가 나오지 않아서 혹은 공동개발이 불안하니까 그런다고 핑계를 댄 수 있어도 잠수함의 경우 이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세척을
모두 훌륭하게 인도해온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최초 해외 수주를 받은 잠수함 3척은 모두 인도네시아에 순조롭게 인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 잠수함을 사용하며 충분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3척이나 추가로 계약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들은 한국의 계약금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고 독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이는 지난 인도네시아 잠수함 침몰 사고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스트레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국방위원회 하사누딘 장군은 2021년 남기라 잠수함 침몰은 바로 한국의 잠수함 정비 이후에 나타난 것 같다며 53명이나 사망한 책임을 한국에 물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정밀검사와 정비했는데 그 이후 구성품을 변경했고 잠수함의 구조를 비롯한 어뢰 발사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등 잠수함의 침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우선 잠수함의 마지막 정비는 2010년, 2012년 사이에 이루어져 거의 9년이 넘은 상황이었죠. 보통 잠수함 정밀 정비는 5에서 6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한국의 제안을 무시했으며 정비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은 한국에서 정비받을 게 아니라 독일에서 정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독일산 잠수함인데 한국에 요청했고 부품과 일부 사안은 바뀌는 것도 당연합니다. 독일이 정비를 미루고 지연하면서 비슷한 독일산 잠수함을 다루는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정비도 잘 마쳤으며 그동안 사고도 없다가 정비 권고 기간이 지난 후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황당한 이유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선 한국산 잠수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산 잠수함을 추진한 인도네시아는 뜻밖의 상황에 큰 곤란을 겪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선 최근 인도 정부의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은 독일, 프랑스와 경합했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성능과 기능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의 방산과 조선업 평판이 좋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한국 방산 제품에 끊임없는 호평을 하는 필리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필리핀은 한국의 FA-50과 같은 경공격기는 물론 이제 국가 첫 잠수함을 한국산으로 검토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인 1400PN을 선보이며 관계자를 만족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당황스러운 점은 애초에 0모델이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장보고 3급의 고사양 장비 모델로 한국은 필리핀이 원한다면 즉시 인도네시아 모델을 필리핀에 먼저 건조해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잠수함 2척의 승조원 교육 훈련과 종합 군수 지원 등 패키지 D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소위 매우 게으르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납기나 일 처리를 생명과 같아지며 필리핀이 한국을 신뢰한 만큼 보답할 것입니다. 잠수함 독이 정해져 있고 한국도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이 상황에서 필리핀이 오케이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잠수함 계약금을 보내더라도 필리핀보다 늦은 인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K방산이 여러 방면에서 바빠지며 다양한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한국방사청이 호주 정부에 한국 최신 잠수함에 대해 7년 내 인도를 제안하기도 했으며 공격적인 잠수함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큰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흐름은 앞선 필리핀이나 최근의 폴란드의 초대형 패키지 딜과 같은 흐름으로 최대한 다양한 방산과 서비스까지 같이 묶어 판매하는 추세를 보이는 모습이며 이 가운데 폴란드, 필리핀, 호주는 한국의 신뢰를 보여준 만큼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납기를 비롯해 각종 애프터 서비스나 앞으로 양국 관계가 훨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나라에서 무역으로 무기만큼 또 다른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FA-50K, F-21 잠수함 등을 한데 묶어 좋은 패키지 D를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한국과 방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본인들 손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수도 사업 이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노하우를 원하지만 깐깐할 수 있습니다. 자꾸 계약하고 미루고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는 국가에 한국은 그저 그런 국가로 치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기대하는 독일 잠수함 역시 문제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장보고 이 잠수함 사업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독일 티센크루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해당 문제의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은 추진 전동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며 이에 200억 원대 소송을 가져갔습니다. 국방부는 2000년부터 3조 원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했고 독일 업체 등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장보고 이 사업 중 2014년 티센크루프에서 납품한 부품이 선원이람과 윤봉기람에서 모두 문제를 일으키며 국제소송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독일 잠수함 관련 잡음이 지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산 잠수함 인도 후 각종 부품 조달을 비롯한 정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한국과 같이 빠릿빠릿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훨씬 어렵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F-15의 경우에도 미국이 판매를 승인했지만 운용하다 보면 엄청난 미국의 청구서를 받아서 들 것입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KF-21과 미국의 F-180IL, F-35 등을 비교하며 비용도 얼마나 차이 안 난다면서 그 돈이면 미국 기체를 산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F-35가 얼마나 비싼지는 운용해보면 알 것입니다. 기체보다 정비나 운용하는데 돈이 2~3배 더 들어가며 그것이 방산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방이 무기를 선호할 수는 있으나 인도네시아가 상상한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돌연 독일 잠수함을 계약하려는 행보를 보이며 한국의 이상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인도네시아가 추후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거로 관측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8천억을 낸 게 아니고요. 약 1조 7천억 중 10년간 분담금을 나눠내야 하는데 납부된 금액은 약 2,300억 원 정도고 현재까지 8천억이 넘게 미납 상태고 이를 포함한 남은 금액이 약 1조 3천억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총사업 분담금에서 낸 돈은 2,300억이 전부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방위산업 협력을 그만두어야 한다. 한국 무기를 수입하겠다는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필리핀, 호주, 콜롬비아에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면 된다. 인도네시아를 손절해도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나라들이 많다. 한국산 무기는 독일에 비해 대량 생산을 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것이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